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듀서 DK입니다. 회장님, 오늘은요 아마 저희가 리뷰하기도 전에 이걸 리뷰할 거라고 엄청 요청도 많고 기대도 많고 저희 그 네이버 카페에는 난리가 난 정말 리뷰하기 전에 이런 제품은 처음입니다. 이니어를 안 쓰시는 회장님은 별로 관심이 없으셨지만 오늘은 라이퍼텍의 탭이 리뷰입니다. 근데 어떻게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라이퍼텍은 아시죠, 회장님도? 네. 라이퍼텍은 지난번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10만원 아래의 유선 이어폰 중에 가장 극찬했던 베비를 만든 회사입니다. 베비 제품에 대해서 구독자님들의 대부분의 평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물론 이제 저가형이다 보니까 살짝 좀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 그래도 가격이 모든 걸 용서해주는 사운드가 매우 훌륭한 제품이었습니다. 그때 사실 거의 무명에 가까웠던 라이퍼텍 제품에 대해서 제가 기대를 걸었던 부분은 뭐였었냐면, 라이퍼텍 엔지니어가 뭐 베이어 다이나믹, 에티모틱, 유이, 클립시 이런 굉장히 메이저급 회사에 몸담았던 엔지니어가 튜닝을 했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역시나 사운드가 좋았습니다. 특히나 제가 XDSD를 연결했을 때의 사운드는 정말 이 가격대에서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사운드를 들려줬었어요. 베비 제품은 싱글 BA였기 때문에 뭐 저음까지도 크게 기대를 안 했었는데 생각보다 저음도 깔끔하게 잘 나와서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베비를 만들었던 라이퍼텍에서 완전 무선 코드리스 이어폰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다들 기대가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때 제가 베비 리뷰를 할 때 이미 코드리스 제품이 나올 거라는 얘기를 듣고, 야, 베비가 이 정도인데 코드리스는 진짜 어떻게 나올지 정말 기대가 된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탭이의 샘플을 굉장히 일찍 받았습니다. 이건 샘플 제품이고요. 이건 양산형 1호기 시리얼 넘버 1번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찍부터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마침 이 프로토타입 샘플이 저한테 도착했던 날 이수배 엔지니어랑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퀵으로 샘플을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이수배 엔지니어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방금 퀵이 도착했습니다. 방금 베비 알지? 베비. 네네. 베비 만들었던 라이퍼텍에서 완전 무선 코드리스. 코드리스요? 아니, 나온 건 아니야. 패키지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샘플 보냈어요. 샘플이 왔습니다. 샘플이 왔어요. 우와. 베비가 좋았잖아요. 충격적이었죠. 제나이저 트루 와이어리스랑 거의 비슷한 그런 느낌입니다. 예뻐요. 꽤 고급스럽습니다. 베비가 써보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되게 마음에 드셨다고. 그 가격에서는 진짜 좋았죠. 네네. 한글로 나오는데? 한글로 나온다고요? 전 순간 깜짝 놀라셔가지고 소리가 얼마나 좋길래 막. 한글이 나와서 놀랐어. 한글이. 한글로 되게 깨끗한 음성이 나오니까 나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안내 이어폰 안대 음성이 되게 음질이 저질인 애들이 있어. 더러운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 네. 그러면 신뢰감이 확 떨어져. 되게 이것 봐라라는 표정 아니에요? 들어와. 와. 역시 베비는 실망시키지 않아. 야, 진짜 괜찮지 않냐? 진짜? 진짜 좋은데? 우와. 장난 아닌데? 네. 거기다가 난 이거 가격을 대충 알아요. 그래요? 얼마 것 같아? 그냥 소리만 듣고 그랬을 때 거의 한 20만 원 가까이 해도 믿겠는데? 나는 근데 솔직히 브랜드 값을 생각하면 20만 원이면은 안 살 것 같아. 브랜드 값을 생각하면. 네. 왜냐하면 우리가 요새 그 SP900 같은 게, 소니 SP900 같은 경우 살려고 하면 직구로 싸게 사면 23만 원, 4만 원 요 정도에 살 수 있어. 네네. 그러니까 이게 20만 원이면 그냥 그래도 소니 사야지 했을 것 같은데. 5만 원? 야, 5만 원? 넌 양심이 있어라. 베비가 5만 원인데. 뭐 그 정도. 완전 고급인데, 완전 고급. 베비 때보다는 훨씬 고급져요. 10만 원 근처, 10만 원 근처. 10만 원 근처요? 10만 원 근처. 와, 완전 괜찮네. 완전 진짜 가성비 진짜 이 회사는 정말 뭐 먹고 사는 거지? 일단 다른 걸 다 떠나서 소리가 실은 예전에 메이주팝 이런 거 추천할 때 그때 당시 가격이 7만 원 뭐 이랬어. 근데 7만 원인데 메이주팝 추천한 거거든. 그 정도면. 사실은 그게 어떤 사람들은 예민하게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 그쵸. 그러니까 T1이 2만 원인데 굳이 뭐 메이주팝을 7만 원 주고 사야 되냐, 뭐 이런 반응들도 꽤 있거든. 네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차이가 그 가격 차이를 만드는 거잖아요, 결국. 네네. 우리가 2만 원짜리 뭐 코드리스, 뭐 5만 원짜리 코드리스, 7만 원짜리 코드리스, 뭐 10만 원짜리 코드리스, 뭐 20만 원짜리 뭐 이런 것들 보면 어떤 사람 귀에는 그냥 이렇게
가느니 그냥 2만 원짜리 T1 사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그쵸. 있겠지. 네. 근데 일단은 요즘에 그런 되게 가성비 좋았던 걸 들었던 입장에서도 이게 10만 원 정도 한다는 거는 야, 이건 소리만으로도 진짜 괜찮네. 조만간 갈아탈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는 추천 리스트 바뀔 것 같아요. 이거 때문에. 물론 이게 브랜드 값이 있기 때문에 나도 이걸 뭐 20만 원 넘게 뭐 이렇게는 추천 못 해. 근데 이거 소리만으로 치자면 거의 20만 원급의 그쵸. 제품들하고 네. 비빌만 합니다. 네. 충분히 비빌만 합니다. 네. FTX 지원도 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무선이고 이어폰인데 저음이 엄청 잘 나와요. 이게 네. 안에 보면 이미 전파 인증 다 돼 있거든. 네. 이미 전파 인증 샘플인데 전파 인증 다 돼 있는데 전파 인증은 3월에 이미 났었는데 네. 튜닝을 여태까지 하느라고 출시를 미루고 해서 드디어 6월달 출시를 한다고 하네요. 튜닝 정말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튜닝 진짜 잘 돼 있다. 네. 튜닝 진짜 훌륭합니다. 네. 약간 저음이 많은 해상도 굉장히 좋고요. 해상도는 진짜 좋아요. 네. 그리고 볼륨을 제가 끝까지 올렸는데도 어디 한 군데 깨지는 곳이 없습니다. 네. 소리도 안 새네요. 소리 안 새죠. 차음. 네. 내가 최대로 크게 틀었을 때도 네, 아예 안 들렸어요. 차음력 좋고. 네. 그래서 조금 저음이 더 압박감이 있긴 한 것 같다. 그렇죠. 차음이 잘 되니까. 저음은 약간 그 SP900 사운드 같은 거에 익숙해 있는 분들은 조금 저음이 세지 않나. 하지만 그렇다고 제나이저보다는 저음이 덜합니다. 네. 굉장히 괜찮은 제품. 샘플이에요 아직. 아직 출시가 안 된 거죠? 네, 그러면? 아직 출시 안 했고요. 샘플은 여기서 좀 더 다듬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훌륭.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이 태비가 출시되기 이전입니다. 그래서 출시되기 이전에 제가 리뷰를 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긴 하지만 이 제품만큼은 좀 빨리 해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워낙 여러분 기대가 크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빨리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매일 굉장히 집중적으로 태비를 장시간 동안 청취를 했습니다. 요새 밤마다 잠 안 자고 계속 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곡들을 들어보고 많은 장르를 들어보고 뭐 유튜브 영상이나 넷플릭스 영상 같은 것도 감상을 해보고요. 오늘 소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외관을 보여드리자면 외관은 케이스는 보시다시피 뭐 특별할 점은 없지만 외관이 그 제나이저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에서 보던 그런 패브릭 재질 비슷합니다. 실은 이 케이스나 유닛이 M4 제품의 OEM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M4 제품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도 이 제품이 훨씬 고급스럽게 보이는 거는 이 패브릭 외관 때문인 것 같습니다. 패브릭 외관이 굉장히 감당하게 보이지 않나요? 전체적으로 디자인 밸런스가 괜찮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절대 그렇게 막 싸구려틱한 그런 느낌은 전혀 없고요. 옆에 가죽끈도 마음에 들었는데 저는 가죽끈이 사실 샘플 때 이 갈색 가죽끈이 더 마음에 들긴 했어요. 실제 양산품에는 검정색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거보다 그런 게 더 심혈을 기울인 거예요. 어떤 거요? 밖에 그 로고라든지 네. 이 패브릭 위에 박은 로고요? 그런 것도 이제 따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원래 베비 때는 그 생각나요? 그냥 종이곽에 캐링 케이스 같은 거 하나 딸랑 넣어가지고 패키지가 굉장히 허접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박스 패키지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막 엄청 뭐 화려하고 뭐 이런 지점은 없지만 굉장히 깔끔하게 투명 플라스틱 케이스 위에 여기 태비라고 적혀 있는데 특이점은 영어, 일본어, 한국어가 적혀 있어요. 한국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제품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뭐 베비가 많이 팔렸었나 봐요. 그래서 음성 안내도 한국어로 나옵니다. 처음에 제가 이 샘플 제품 받고도 깜짝 놀랐었는데 한국어 안내가 나왔어가지고 한국 시장을 케어해준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안쪽의 유닛도 디자인상 특이점은 없긴 하지만 그냥 뭐 깔끔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확실히 완전히 저렴한 무슨 2만원대 뭐 QCY 제품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외관상으로는 확실히 한 등급 위의 제품인 것 같습니다. 케이스에서 빼서 귀에 꽂으면 자동으로 파워가 켜지면서 이제 페어링이 되고요. 착용했을 때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착용감은 유닛이 워낙 가볍기 때문에 부담은 없기는 해요. 근데 살짝 좀 귀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 버튼은 양쪽에 물리 버튼이 있는데요. 오른쪽을 더블 클릭하면 볼륨이 한 칸 커지고 왼쪽을 더블 클릭하면 볼륨이 한 칸 작아지고 제가 이 태비 제품에서 개인적으로 아주 만족했던 부분은 최대 볼륨이 굉장히 큽니다. 폰의 볼륨하고 별개로 유닛의 볼륨이 또 따로 움직이는데 폰의 볼륨을 최대로 해놓은 상태에서 유닛의 볼륨을 차차 올렸을 때 굉장히 제가 크게 듣는 편인데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출력이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힘있고 아주 강력한 사운드가 나옵니다.
태비에는 최신 퀄컴 칩셋이 사용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것 덕분에 배터리 타임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유닛 단독으로 최대 10시간 동안 연속 재생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충전 케이스까지 포함하면 총 70시간을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배터리 용량이 늘어나거나 하는 건 아닌데 그냥 전력 효율이 좋아지는 바람에 그렇게 시간이 대폭 늘었다고 하네요. 아마 2019년 하반기서부터는 이 코드리스 시장이 작년과는 굉장히 달라진 제품들이 나올 것 같은데 이 퀄컴 최신 칩셋 덕분에 이런 식으로 배터리 타임이 월등하게 길어진다든가 코덱의 향상도 기대할 수가 있는데요. 이 태비는 aptX까지 지원을 합니다. 여태까지 제가 다양한 코드리스를 리뷰를 했었지만 aptX를 지원하는 코드리스는 대체로 20만 원 후반대부터 시작해요. 보통 30만 원대 정도 했었고요. 뭐 코덱이 좋다고 무조건 음질이 좋은 건 아니지만 유닛이 받쳐준다고 하면 확실히 좋은 코덱이 티가 납니다. 제가 이번에 이 태비를 테스트하면서 깜짝 놀란 일이 있었는데 제가 보통 테스트를 할 때는 안드로이드 폰에서 타이다를 틀어가지고 보통 이제 음질 테스트를 하거든요. 근데 우연하게 뭐 유튜브를 갔다가 애플 뮤직을 갔다가 그 같은 곡을 왔다 갔다 하면서 틀어볼 일이 있었어요. 근데 애플 뮤직하고 타이달의 음질 차이가 너무 명확하게 들리는 거예요. 보통 저렴한 코드리스들은 그 정도의 음질 차이는 잘 모니터링이 안 됩니다. 근데 이 태비 같은 경우는 제가 aptX로 설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타이다라고 애플 뮤직만 왔다 갔다 해도 엄청 음질 차이가 난다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사운드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도록 하고요. 통화 음질 테스트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는 별로 관심 없는 분야이기는 한데 꼭 통화 품질을 여쭤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여보세요? 예, 회장님. 네, 지금 제 목소리 어떻습니까? 잘 들립니다. 네, 그냥은 잘 들리는 편이고요. 네. 소음을 조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카페 소음 이런 거. 여보세요? 왜? 지금 소음을 튼 상태에서는 어떻습니까? 잘 들리는데요? 그래요? 이게 무슨 뭐 스펙상 노이즈 캔슬링 마이크가 들어있다고 그렇게는 봤었어요. 괜찮은 편이에요? 네. 소음을 좀 더 올려볼게요. 좀 많이 올렸는데. 지금 제 귀에 들리는 건 제 목소리나 회장님 목소리 잘 들리거든요. 뭐 소음이 조금 아까는 아예 안 들렸다가 지금은 들리긴 하는데 괜찮아요. 그래요? 확실히 이거는 지금 요 수준에서 테스트를 다른 이어폰들도 많이 해봤었는데 상대적으로는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항상 DK님은 어. 본인은 듣기엔 멀쩡하니까 그게 관심이 없는데 내가 항상 느끼기에는 통화를 길게 할 때 상대방 음성이 지지직거리면 굉장히 피곤해요. 들으시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쪽 마이크로 말하는 걸 듣는 입장에서 지금 말고 안 좋은 걸 쓸 때는 너무 피곤해요. 비교가 확 됩니까? 지금 이 태비는 어땠습니까, 그러면? 태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이죠. 예, 제가 느끼기에도 지금 괜찮은 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느 정도의 한계점은 있습니다. 이렇게 에어팟 같이 이렇게 길쭉하게 앞을 향해서 마이크가 나와 있지 않는 한 이 귀 쪽에서 수음을 하기 때문에 입하고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소음이 끼어드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뭐 디자인상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다른 이런 형태의 코드리스들보다는 통화 음질이 확실히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태비의 그 스펙 중에 중요한 게 IPX7 방수가 됩니다. IPX7 방수가 되는 코드리스가 제 기억에는 SP900 정도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격이 이미 2배가 넘죠. IPX7 정도의 방수를 지원하는 코드리스 이어폰 이 정도 가격에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가치를 해주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뭐 양상이 바뀔 것 같다는 얘기는 설명을 했나? 충분히? 양상이 바뀔 것 같다는 이유? 왜냐하면 제가 왜 양상이 바뀔 것 같다고 했냐면 물론 이렇게 뭐 배터리 타임이 대폭 늘어나 아니면 뭐 방수 기능이 늘어나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음질이 확실히 작년에 제가 비교하던 제품들하고는 가장 최근에 들은 몇몇 개 제품은 진짜 너무 차원이 달라요. 사실 작년에 QCY T1이 2만 원대의 가격에 나오면서 이 코드리스 시장이 가격 파괴가 돼버렸어요. 모든 기준이 T1보다 괜찮냐 아니냐로 갈릴 정도로 굉장히 이 코드리스 시장 자체를 뒤흔들어 놨던 제품이었습니다. 워낙 가격이 싸니까요.
그놈 때문에 제가 10만 원 아래 코드리스 제품들 준비했다가 리뷰를 못하고 처박아 놓게 된 제품들이 꽤 있습니다. 추천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무리 뭐 5만 원대 제품, 7만 원대 제품 이런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도 음질면에서 T1보다 별론데요?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사실 소개를 못 드리고 썩고 있는 제품들이 좀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듣게 된 원모 스타일리쉬 이어폰이라든가 이런 태비 같은 제품들은 확실히 다른 차원의 사운드를 들려주는 제품들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가 좀 추천드릴 제품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서부터 새로 나올 제품들은 사운드 면에서도 예전보다는 확실히 진일보한 수준의 제품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 배터리 타임이나 여러분들이 그동안 사용하면서 아쉽다고 느꼈던 부분들을 많이 보완해가지고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태비의 사운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태비의 사운드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태비는 그래핀 드라이버를 탑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뭐 그래핀 드라이버를 처음 듣는 것도 아니고 뭐 그래핀 드라이버가 좋다 얘기는 했었어도 그래도 형식상 다이나믹 드라이버이기 때문에 BA 드라이버보다는 조금 명료도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선입견도 조금 있었고 한데요. 태비를 들었을 때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전대역에 걸쳐서 굉장히 해상도가 좋을 뿐더러 튜닝이 굉장히 플랫하게 잘 나왔습니다. 완전히 모니터링 제품처럼 플랫하다기보다 여러분들이 재밌게 즐길 수 있을 정도로 저음이 살짝 강조됐고, 그리고 치차름 억제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테스트하면서 다양한 곡들을 들어봤어요. 뭐 좀 여유 있게 믹스가 된 곡, 아니면 최근에 이렇게 빡빡하게 믹스가 된 곡들, 이런 것들 많이 들어봤는데, 예를 들어서 빌리 아일리시 배드가이라든가 에드 시런의 크로스미, 그리고 찰리 XCX의 1999 같은 곡들은 치차름이 되게 거슬리게 들릴 수도 있는 그런 곡들이에요. 근데 이 태비에서 굉장히 큰 볼륨으로 들었을 때도 치차름이 별로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비교적 저렴한 가격의 코드리스 제품들은 대부분 요 내장된 앰프가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빡빡하게 좀 자극적일 수 있는 믹스가 된 곡들을 들으면 디스토션이 굉장히 쉽게 들립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물론 저렴한 가성비 제품도 충분히 이제 즐겁게 듣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고가의 제품들을 좀 더 찾게 되는 그런 부분들은 있었어요. 근데 이 태비 같은 경우는 내장된 뭐 DAC나 앰프가 성능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굳이 성향을 비교를 하자면 예전에 제가 코드리스에서 이 정도면 거의 끝판왕이다 말씀을 드렸던 SP900에 굉장히 근접해 있으면서 SP900보다 살짝 저음이 더 강조된 느낌이 있었습니다. 영디비 쪽에서 측정한 프리퀀시 리스폰스 그래프도 보니까 평탄한 가운데 극저음이 살짝 강조가 됐고, 그리고 한 2kHz 근처가 살짝 솟아올라 있어가지고, 뭐 많이는 아니에요. 살짝 솟아올라 있어서 보컬 같은 게 아주 살짝 강조돼서 들릴 수는 있겠습니다. 제가 샘플이 처음 와서 테스트를 하던 날 옆에서 이수배 엔지니어와 회장님이 굉장히 밖으로 소리가 안 샌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제가 볼륨도 굉장히 크게 듣고 있었거든요. 차음성이 좋으면서 귀를 잘 막아줘서 그런지 저음이 굉장히 이렇게 기분 좋게 좀 이렇게 눌러주는 듯한 기분이 있는데, 그게 중저음 대역을 건드리는 게 아니고 극저음 대역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이어 제품들이 중저음 대역을 전반적으로 다 올려가지고 좀 둥둥거리는 느낌이 났다고 하면, 이 태비 제품은 여러분들이 이 플랫한 사운드에 서브로 극저음을 같이 즐기실 수 있는 굉장히 좀 모범적으로 잘 된 튜닝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 라이퍼텍의 튜닝 실력이 뭔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뽑아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지난번 다른 이어폰 테스트 때도 사용했던 토토의 아프리카라든가 뭐 잭 존슨의 노래라든가 이런 좀 어쿠스틱한 노래들을 들을 때도 뭐 스테레오 이미지, 공간감 뭐 이런 면에서 뭐 손색이 없었기 때문에 굳이 제가 뭐 어쿠스틱한 노래들을 많이 테스트하진 않았고요. 사실 이런 뭐 코드리스 제품들, 블루투스 이어폰들 뭐 이런 것들에서 항상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건 유선 이어폰처럼 좋은 앰프를 달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내장된 앰프의 성능의 한계가 항상 좀 저는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블루투스 이어폰 테스트를 할 때는 전반적으로 좀 모던한 믹스들, 뭐 EDM이라든가 그런 곡들을 주로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요. 테레사렉스의 Like I Love You, 혹은 로빈의 Missing You, 카민의 Broken Hearted. 최근에 제가 앰프의 성능을 테스트해보고 싶을 때 이런 노래들을 틀어봅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곡들을 타이달에서 듣다가 애플 뮤직으로 넘어가서 똑같은 노래를 틀잖아요. 디스토션이 명확하게 들립니다. 태비에서는 명확하게 들려요. 다른 저렴한 이어폰에서는 그 차이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저는 등급을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고가의 제품들로 갈수록 이 차이가 극명하게 들리기 시작하는데 사실 이 태비의 가격이 소비자가 기준으로는 그 중간에 끼어있는 가격인 것 같아요. 소비자가가 11만 9천 원으로 결정이 났더라고요. 조금 애매한 가격이기는 하죠. 왜냐면 저희가 그동안 소개했던 제품들이 특히 완전 저가들은 5만 원 아래의 제품들이 막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 그냥 빌드 퀄리티가 괜찮다 하면 한 7만 원 정도 갔었고, 그리고 완전히 이제 브랜드 제품들, 고가의 제품들은 최소 20만 원 이상으로 확 넘어갔었으니까 11만 9천 원이라는 이 포지션이 경쟁자가 없는 포지션입니다. 반면에 저렴한 가격을 원하셨던 분들한테는 조금 비싸지 않나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 가격이긴 합니다. 하지만 제 솔직한 평은 라이퍼텍의 그 네임밸류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됐을 뿐이지, 현재 나와 있는 한 20만 원대 이상의 제품들하고도 한번 비벼볼 만한 그런 수준의 제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고요. 뭐 전반적으로는 여러분도 직접 들어보셔야 아시겠지만 아무튼 당분간 이 가격대에서는 적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제품 출시가 일주일 정도 남았을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라이퍼텍 수입사와 협상을 했습니다. 4달러! 2019년 6월 9일에 런칭이 예정이 돼 있는데 런칭 전 일주일 동안 예약 판매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소비자 가격이 11만 9천 원이라고 했죠. 아마 여러분 그 예약 판매 가격을 보시면 진짜 깜짝 놀랄 겁니다. 요즘 저희 카페에 그 프로듀서 DK 연쇄 할인마 짤이 여러 가지로 올라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그 김영철 아저씨의 그 4달러 하는 그 짤 있잖아요. 라이퍼텍 탭이 런칭을 기념해서 완전히 진짜 노 마진으로 홍보 차원에서 예약 판매 협상을 끝냈습니다. 오케이, 땡큐! 예약 판매는 정말 홍보 차원에서 수입사에서 정말 노마진으로 진행해 주시기로 했고요. 그리고 6월 9일 출시 이후에 일주일 동안은 그렇게 계속 노마진으로 진행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서 10,000원을 더 올린 가격으로 일주일 더 진행을 해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출시 전에 보신 분들은 10,000원을 더 싸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출시 후에도 그래도 많이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벤트에 대한 정보들은 저희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조금 미리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영상을 못 보고 지나쳐서 때를 놓쳤다 이런 게 좀 아쉬우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 프로듀서 DK 네이버 카페도 가입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미리 총알 장전? 맨날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미리 총알 장전해 두시라고 예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이벤트는 안 하려고 했어요. 5월 달에 이벤트를 2개나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걸 요청하신 분들도 너무 많았고,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11만 9천 원이라는 가격이 그리 아까운 제품은 아니기는 한데 경쟁작으로 많이 언급이 되는 그 디램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근데 그 디램이라는 제품이 워낙 저렴한 가격에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협상하는데 더 쉽게 협상을 할 수는 있었죠. 디램이 그런 가격인데 라이퍼텍도 가격을 좀 낮춰주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대표님을 반 협박해가지고 뜯어냈습니다. 대표님이 진짜 이 가격에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수락을 해주셨어요. 일주일 동안만. 여러분들, 제가 예약 판매 기간에 여러분들 이거 구매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뭐 어떤 분들은 저희 공동구매 이벤트 같은 거 도와줘야지 하고서 이제 일부러라도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냥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을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여러분들이 구매하셨으면 해가지고 이렇게 뭐 업체랑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협상을 하는 그런 입장이지, 여러분이 꼭 이걸 뭐 많이 사주셔야 되고 뭐 이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그냥 빈말로 사지 마세요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적당히 사지 마세요. 하지만 이번 가격은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시긴 할 겁니다. 정말 이번에 좀 너무하긴 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좀 너무하긴 했어요. 저도 이번에 좀 사두려고요. 여러분 공동구매 같은 거 하면 저도 사요. 저 지금 1000X 마크 3도 저 이번에 샀습니다. 물론 저는 빨리 사가지고 죄송하게도 여러분 제가 블랙을 하나 사버리긴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저도 돈 주고 사는 입장이기 때문에 태비 같은 경우는 저는 선물용으로 여러 개 사가지고 주변에 좀 나눠주려고요. 아무튼 이번에 라이퍼텍 태비는 제가 좀 더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사실 베비를 추천드렸을 때 저는 XDSD에다가 주로 들었고, XDSD가 아니라면 최소한 그 LG폰에서 음감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베비를 좋게 들었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기기랑 궁합이 안 좋았는지 베비를 그렇게 좋지 않게 들었다는 분들도 계셨었어요. 근데 이 태비 같은 경우는 폰이나 재생기기와는 크게 상관이 없이 이 자체에서 모든 소리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이 제가 듣는 것과 같은 음을 들으신다면 저는 좀 더 자신 있게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도 유용해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이버 카페 프로서디케이 네이버 카페도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방송에서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서디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